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이번 1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2학년 거 진도를 나가자니 1학년 수학이 너무 기초가 안 잡힌 것 같고 그렇다고 1학년 거 수학을 복습을 하자니 2학년 거 진도가 또 뒤처질 것 같고 도대체 이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메스피티 수학입니다. 드디어 황금 같은 방학이 시작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고민 많으실 텐데 특히나 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나간 학기께 수학 기초가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은데 이 개념과 기초를 다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가올 학기 거 예습을 해서 진도를 나가야 하나요? 물으시는데 물론 둘 다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방학이 그렇게 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다가올 학기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수학은 나선형 교육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배워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x, y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 두 개인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워요. 자, 그럼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두 개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 2, 3학년을 쭉 놓고 보면 1학년 개념에 또 새로운 것들이 덧붙여져서 2학년 개념이 되고 2학년 개념에 또 새로운 것들이 붙어서 3학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선형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1학년에 1차 방정식이 제대로 안 잡혔는데 2학년 거 하면 당연히 흔들릴 거고 그러면 3학년 것도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1학년 거부터 다시 차곡차곡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1학년 겨울 방학 때 1학년 안 되는 거를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1학년 거를 100% 이해했다고 치면 이 학생이 2학년에 올라간다고 2학년 거도 100% 이해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2학년 것도 분명히 빈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학년 겨울 방학 때 또 2학년 구멍을 메꿔요. 그럼 3학년 때도 또 뒤처지겠죠. 그럼 3학년 겨울 방학을 또 3학년 거 복습한 데 또 써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따라가게 되면 수능 칠 때도 수능이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 거는 잠시 접어두고 한 발 앞에서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선행을 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번이 1학년 겨울 방학이라면 이제 2학년 1학기가 곧 시작될 거잖아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거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1학년 개념이 요 안에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거를 공부하는데 1학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이쪽에 뭐 약국이 있었던 것 같고 이쪽에 슈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높은 건물, 뭐 5층이나 10층 높이에 가서 이렇게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 아, 이 약국과 슈퍼가 이 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나는 왼쪽으로 가야 있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죠. 그러다가 30층 고층 높이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 이 길이 이렇게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고 시야가 확 트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자, 물론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전체는 보이고 그 부분은 안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 거 공부를 꼼꼼하게 하면 되는 거지. 지나간 1학년 거는 그냥 흘러간 거예요. 이 개념만 내가 제대로 정립을 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되는 거지 1학년 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2학년 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학년에 정말 구멍이 커서 이게 도저히 메꿔지지 않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파트만 따로 빼서 1학년 거 돌아가서 복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으로는 이제 다가올 학기 거 개념과 그리고 기본, 유형 문제 이렇게 꼼꼼하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부족한 앞에서 메꿔지지 않는 개념은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보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플랜을 잡아드리면 우리 기본 개념서 가지고 이제 개념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문제집을 사면 기본 개념서가 한 권 있고 뒤에 부록처럼 유형편 이렇게 좀 문제은행처럼 들어있는 부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다음 학기 거 진도를 쭉 개념서로 나가는 거예요.
개념서는 개념서대로 진도를 나가고 이 개념서가 한 반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는 이제 뒤에 부록처럼 있는 이 유형편을 복습처럼 한 번 더 뒤따라 가주면 돼요. 그래서 방학이 끝났을 때는 개념서도 한 바퀴를 다 돌았고 유형편으로 복습도 한 번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개념은 잡혀서 그 다음 학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교 진도보다 늦는 거는 별로 추천하잖아요. 늦게 뒤따라가면 마음이 많이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단원 하나라도 내가 먼저 앞에서 심화 문제를 곁들이면 좋아요. 그래서 학교 진도보다는 한 발자국만, 정말 반 발자국이라도 먼저 앞에 가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응용 문제나 아니면 심화 문제집으로 그 학교 진도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은 방학 동안에는 다가올 학기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유형편을 이제 완벽하게 공부한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 수준에 맞게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렇게 플랜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겠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그래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서 방학 동안 이제 다음 학기 거 예습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운데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거 없을까요? 하시는데, 자, 초등학생이라면 사고력이나 창의 수학 같은 거를 조금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럼 사고력 학원에 보내라는 뜻이냐? 이건 아니고요. 요새는 서점에 가면 문제집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조금 큰 대형 서점에 가시면 교과서 외적인 스타일의 수학 문제집이 많아요. 그래서 도형 퍼즐이나 수학 퍼즐 같은 거, 맨사 문제집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아이가 만약에 처음 접한다면 아이 수준보다 조금 어려우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집 하나 사셔서 이거를 방학 동안 다 끝낸다 이렇게 목표는 잡지 마시고 하루에 2문제나 5문제 정도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접한다는 생각으로 곁들여 주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중학생도 교과서 외적인 이런 거를 다뤄보면 좋은데 솔직히 마음이 많이 급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고력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된다 하면 꼭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이가 교과서 외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눈을 넓힐 수 있게 그런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중학생인데 입시도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 진짜 수학 역량이 크다. 그래서 선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하고 고민 많으실 텐데 제가 선행 부분은 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힘든 상황이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힘든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요 방학 알차게 보내면 분명히 내가 한 단계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